오늘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요. 한국뿐 아니라 유럽 서구 사회 여성들도 19세기 초기까지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었고 공직 참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참여도 허용되지 않았고요. 또 재산을 보유할 수 없고 상속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차별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도 충분히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19세기 초기까지는 중등교육을 남자애, 소년에게만 개방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문명률이 그만큼 높았겠죠. 그런데 이제 서구 국가가 되면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남녀 평등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부분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이 하나의 을로서 남성이 갑이었던 그런 사회의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은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에서 여성만을 위한 그런 단체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내 여성들을 위한 그런 운동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남녀 평등이니까 그 여성이라는 개념이 점차로 사그러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여성학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과 중심의 학문적인 욕망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권위적으로 학자나 교수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학문적으로 지나치게 발달이 세부적으로 됐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막 뒤죽박죽 됐다고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어요. 이건 비단 여성학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여성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성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여성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입장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다문화주의 속에서 여성학, 또 초국가적인 페미니즘, 자기민족 지향적이다라는 건 에스노그래피적인 거는 민족주의적인 시각이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갖느냐, 초국가적인 시각을 갖느냐 이런 게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학 그러면 한 가지만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성학은 무조건 여성운동을 보완해 주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세계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거를 자꾸 지향을 해요. 그리고 왜 서구 중심적으로 자꾸 사고를 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한국 여성학이나 여성운동가들이 굉장히 참여를 열심히 하는데 저로서는 그래요. 제가 보는 관점이라는 거는 한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을 여성들이 나서서 해결을 하는 것. 그것이 여성운동이 됐든 여성학자가 됐든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기존의 학문적인 입장에서의 여성학 그런 것보다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한국에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개신교 문제. 근데 특히 저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사람에 속해요. 개신교도 아니고 천주교 가정에서 자라서 개신교도 조금 학교에서도 또 배우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불교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관을 떠나서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권력지향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성직자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목회를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가령 2005년도부터 2018년까지 아동, 청소년 성폭력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79명이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제재를 받는 사람은 일부 있고 아무런 제재 없이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무려 21명이나 있다 그래요.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런 사회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몰상식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는 운동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굳이 여성이니까 뭐 여성평등이 남자랑 똑같아야 돼. 이런 것보다. 그렇지만 저는 미투 운동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갑질 문화 속의 권위적인 것에서 겪는 피해자들이 여성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된 그 여성들이 그것을 자꾸 일으켜가지고 그게 문제다, 사회 문제다. 여성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 사회의 부조리한 거를 자꾸 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여성학이라는 그 학문적인 걸 좀 보자면요. 우리나라의 그 여성학 이렇게 제가 치니까 거기 미즈 매거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즈 매거진을 한 40년 동안 30년 정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미국의 스타이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좀 찾아보면 전혀 한국에서 생각하는 여성 운동가로서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그 틀에 박힌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 거예요. 스타이넘은. 스타이넘이라는 사람을 또 찾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미즈를 30년 넘게 발행해오는 그런 발행자예요. 잡지 발행자 스타이넘이. 그런데 이 사람을 뒤져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민감하고 작은 일에도 막 흥분하고 이런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부모가 이혼을 하게 돼서 이 사람은 궁핍하게 그 집안 살림을 돌봐야 하는 입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 스타이넘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감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가서 뭐 이렇게 미인대회도 나갈 만큼 막 매니큐어도 바르고 막 세련된 화장을 하고 청바지 뭐 이런 거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젊을 때 모습이 굉장히 패션 모델 같이 하고 다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첫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남자한테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한테 말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임신을 중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낙태를 하게 되죠. 그래 놓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인도 여행을 가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많아졌다고 이렇게 이 사람은 그렇지만 말년에 해당하는 때에 제가 알기로는 60대 정도인데 66세 나이에 결혼을 선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랑하는 5살 연하의 남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결혼을 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그 사랑론을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의 여성학자들이 생각하듯이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이렇게
그 굉장히 남성적인 여성운동가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사랑을 풍부하게 생각했던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사랑의 논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하고 그 따뜻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근데 이 스타이넘을 누가 이용을 하냐면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했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뭐 자료에는 그 CIA 커넥션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당했죠. 이 부분을 파헤친 사람은 싱싱이의 경제사회 진실 토크라는 것을 싱싱이를 쳐보세요. 이분은 굉장히 젊은 청년인데도 아주 깊이 있는 거를 많이 다루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아주 즐겨보는 그런 유튜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파헤친 바에 의하면 이 스타이넘이 CIA까지 이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 통제화를 추진하는 게 소로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페미니즘을 굉장히 지지하고 그리고 가족 개념을 없애는 쪽으로 전통적인 서양 가치를 완전히 없애고 게이, 레즈비안, 호모 이런 섹슈얼을 다 인정을 하자. 트랜스섹슈얼리즘도 합법화하자.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라고요. 그 이유는 물론 그 지구상에 인간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인구수를 줄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기도 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타이너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요. 어릴 적에 엄마한테 애들을 떨어뜨리게 해놔요. 그래서 사회시설로 애들을 보내는 거. 그래서 가족을 파괴해버리는 거. 그런 거를 추진한다 그래요. 근데 자료상에 보면은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김기춘의 메모라는 게 있었어요. 이 김기춘이 뭐라 그랬냐면 야간의 주간화. 그러니까 밤에도 일을 24시간 시킨다는 거죠. 얼마나 노동의 개념이 이렇게 없는 법조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휴일에 평일화. 평일 없이 휴일도 일을 시킨다는 거죠. 가정의 초토화. 그러니까 가정이 그냥 초토화되니까 각각 분리당해가지고 여성도 무조건 일을 하는, 그죠? 일터로 나가야 되는. 그리고 웃기는 게 라면의 상식화랍니다. 라면이나 먹고 살아라 이런 거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가족 단위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것이 세계 통제와 세력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 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여성운동을 지지해주는 돈 많은 사람이 그 록펠러 재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을 일터로 보내서 애들 교육기관에서 그 애들을 통제하는 정신적으로부터 뭐 육체적으로 다 통제하는 그런 일종의 그 노예화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인간의 노예화죠. 그런 걸 추진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